오늘은 이지밸류 버전 3.0 베이직 버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동 화면이고요. 이제 비밀번호 항목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첫 메인 화면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메인 화면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는 메뉴로 들어가는 버튼과 종료 버튼 두 가지만 여기 표시가 되고,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이지밸류 타이틀이 보이고, 메뉴 버튼, 백업본 저장, 사용자 정보 변경, PDF 출력, 이지밸류 종료 부분이 나와져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한번 살펴보면, 메뉴 버튼은 큰 타이틀에 관련된 버튼들, 즉 이제 메인 화면을 보는, 그 다음에 프로 버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이 베이직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화면에 대해서 보는 버튼, 여기서 이제 조정 시트를 하면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아래쪽에 조정에 관련된 그 화면들만 볼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다시 전체 화면을 누르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탭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옵션 부분을 눌러보면 옵션 부분에는 서브 메뉴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저장하는 것,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 변경, 즉 여기에 본인의 직급, 소속, 핸드폰, 이메일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부분에서는 수기 입력,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부분, 그 다음에 프린트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해당 그 시트들을 볼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값을 입력하는 단계부터 시행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수기 입력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여기가 수기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임원의 현황 부분, 그 다음에 주주 현황 부분, 총 7명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프로필 부분, 이것 부분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이것 부분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위에 신규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데이터를 신규로 입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보면 여기에 평가 기준은 오늘 날짜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해당 기업의 이익률을 넣고, 이익률 만약에 5%, 성장률 5%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법인명은 주식회사 이지밸류. 그 다음에 법인 형태는 메뉴를 눌러보면 일반 법인, 부동산 법인, 과다법인 선택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시고 주요 제품, 프로그램, 대표명, 설립일 2010년 0101, 법인 소재지 서울, 강남. 그 다음에 액면가는 5,000원, 발행 주식수 만주 한번 해볼게요. 5천만원. 회계 기준은 직전 연도 회계 2013년 회계 기준. 자산 총액은 대략 한 50억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50억은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부채 총액 대략 한 35억. 최근 1년 동안의 매출액, 직전 1년이죠. 직전 1년. 매출액을 그냥 한 45억. 그 전에는 42억. 그 전엔 40억. 순손익을 5% 정도 잡았으니까 이건 2억 3천. 이거는 2억. 2억 2천? 2억. 입력이 완료가 됐으면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부채 비율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주주들에 대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주주 이름 첫 번째, 두 번째 홍길동, 세 번째 이렇게 7명까지 넣게 되고, 지분율을 넣게 됩니다. 50%, 그냥 30%, 20%. 회사 전화번호 알고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요. 대표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특이사항 있으시면 넣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임원 조금 전에 넣었던 대로 이름 대표이사죠. 그 다음에 누구를 넣었었죠? 홍길동, 이순신. 홍길동 임원 3번 이순신. 그 다음에 직위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그러면 입사일, 퇴사일은 입사일은 회사의 설립일 기본으로 들어가고 퇴사일은 오늘 날짜부터 10년 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매수는 201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세법이 바뀐 것처럼 2012년 이전, 2012년 이후를 나눠서 넣는데 대표이사는 전에는 5배수, 후에 3배수, 홍길동 사내이사는 3배수, 2배수, 그 다음에 감사는 2배수, 1.5배수 대략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전체가 1로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누르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규정이 있다고 가정하고 3배수, 2배수, 2배수, 1.5배수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2년도 이전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직전 1년도의 급여 현황을 넣게 되는데요. 여기에선 3개월 동안 동일하다 아니면 1년 동안 동일하다라는 그런 버튼을 통해서 한꺼번에 입력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500만원, 이사 300만원, 감사 200만원이라 했을 때 보통 이제 직전 3개월 가지고 퇴직금을 정산하죠. 그럼 직전 3개월 버튼을 누르면 3개월 동안의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만약에 값이 틀리다 그러면 따로 500, 이때는 550만원 이렇게 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다 입력이 완료가 됐으면 퇴직급여 계산, 그러면 퇴직급여가 평균급여 계산 되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퇴직 전 3년 평균연봉, 즉 2024년도에 퇴직한다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10년 뒤니까 대략 대표이사가 2억 정도 연봉이 될 것 같다. 이거 1000만원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사내이사는 1억 5천, 감사는 1억 2천 정도로 된다고 가정하고 넣는 부분이 다 완료가 되었으면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입력된 값으로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셔서 컴퓨터의 기종에 따라서 좀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천천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 이제 컨트롤 창으로 이동이 되었죠. 여기서는 배당을 통한 가치 조정, 당기순이익 조정을 통한 가치 조정. 세 번째는 지분 리스크에 따른 대표이사 사망보장 입력 부분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얘도 주식 가치를 조정하고자 하는 연도는 퇴직 연도와 마찬가지로 10년 뒤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이것 부분은 본인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도를 조정함에 따라 아까 입력했던 비율에 따라 비상장 주식 가치가 여기 표시가 되고 그 다음 밑에 배당률은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 부분은 본인이 10% 단위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본인이 2016년에 내가 배당을 80% 하겠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연도에만 80% 이렇게 넣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부분을 다시 동일하게 바뀌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밑에 배당 일괄 적용하게 되면 동일하게 50%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 부분은 다음번에 레포트에 보면 배당을 안 했을 때와 배당을 50% 했을 때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게 되죠. 두 번째, 당기순이익 조정을 통한 가치 조정을 보면 얘도 2024년도에는 이 회사의 한 주당 가치가 32만 9,703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상증세법상 기업 가치가 33억 원인데 우리의 목적은 이 가치를 조정하고자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계산이 되었던 임원 3명에 대한 2021년, 22년, 23년도에 퇴직금이 계산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표이사가 2023년도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하면 즉 현실적 퇴직이 되겠죠. 2023년도에 퇴직한다고 가정을 하면 2024년도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해당 연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식 가치가 30만원대에서 벌써 12만원대로 수정이 된 것이 볼 수가 있고, 가치 조정으로 인하여 하락되는 회사의 가치는 20.2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사감사도 그 전해 2022년도에 현실적 퇴직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이 음수이므로 한 주당 순손익액 가치는 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순손익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계산상 0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치가 1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이때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의 이 부분은 빨간색 그래프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이나 증여세를 계산한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맞춰서 대략 한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정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0억 정도 되면 좀 못 묻히네요. 넘네요. 9억, 8억 정도, 7억, 6억 정도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보장 자산들로 커버가 되겠네요. 이 지금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10년째부터 20%씩 증액되는 정기보험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플랜 A는 종일토록 끝까지 동일한 보장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신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완료가 되었으면 메뉴 버튼을 다시 눌러서 PDF 출력으로 갑니다. 출력으로 가셔서 여기에 보면 출력 부분이 지금 해당되는 그런 시트들이 여기서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각각 하나씩 누르실 게 아니라 만약에 1번 가치평가 조서를 누르게 되면 해당 항목들이 체크가 되고요. 2번 랜섬 플랜 가치평가 조서를 뺀 나머지 보고서에 관련된 부분들만 체크가 됩니다. 즉 주주가 3명, 임원이 3명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요. 둘 다 출력하겠다? 그러면 가치평가 조서까지 찍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PDF 출력 이렇게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시트들에 관련된 보고서를 하나씩 PDF로 변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PDF 변환하는 작업이 아마 컴퓨터의 용량에 따라 아니면 성능에 따라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완료가 되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 지금처럼 게시 중이라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요거에 대한 타임 레이트가 표시가 됩니다. 완료가 되게 되면 완료된 상태에서 해당 보고서를 보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아마 출력이 됩니다. 여기 나타났죠? C 드라이브의 이지밸류 밑에 리포트 밑에 그 회사의 전체 보고서 오늘 날짜 찍힙니다를 생성하였습니다. 해당 폴더를 여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가장 상단에 오늘 지금 출력한 레포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 표지가 되고 컨텐츠 가치평가 조서 이렇게 지금 하얗게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프린터에 따라서 세팅이 틀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정하기 위해서 약간 틀리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그 다음에 보면 가치평가 조서가 맞춰졌고 그 다음에 2013년 즉 최근 직전 1년도 회계 기준으로 회사의 가치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 그 다음에 각각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른 지분 리스크 그리고 해당 주주 대표이사겠죠.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20년치의 지분에 대한 변동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주 세 번째 주주 총 7명까지 표시가 되고요. 이것 부분은 퇴직금에 대한 여러가지 잘못된 낭설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쭉 페이지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얗게 나온 부분인데 이거 부분은 조정하는 부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대표이사의 퇴직금 즉 대표이사가 오늘 날짜로 퇴직할 때 퇴직금은 현재까지 얼마 그 다음에 10년 뒤에 퇴직할 때 퇴직금의 최대 얼마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매년마다 연봉을 얼마씩 인상하여
퇴직 전 평균 3년 평균 연봉을 얼마로 맞추어야지만 이 퇴직금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그런 계산들이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변경된 세법에 의해서 2012년도 1월 1일 이전 퇴직금 계산하고 그 이후 퇴직금, 그 다음에 2013년 1월 1일 이전의 퇴직소득세,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의 해당 오늘 날짜의 20년치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실수령액, 실효세율을 계산하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이지가 벗어났네요.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엔 앞으로 10년 뒤에 배당을 하지 않았을 때의 주식가치 19만원 정도에서 38만원이니까 2배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근데 만약에 50% 배당을 하게 되면 38만원에서 32만원 정도로 변동이 되니까 대략 이게 한 20%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렇게 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 38만 6,404원을 10만원 정도까지 주식을 조정할 수가, 가치를 조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업이 4가지 흥망성쇠에 따른 세금이라는 타이틀이 나타나는데 퇴직할 때, 가업 승계할 때, M&A 할 때, 청산할 때 각각에 나타나는 세금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가치를 조정하기 전에, 그 다음에 조정한 후에는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에 대해 표시가 되고, 마지막으로 10년 뒤에 만약에 텍스 플랜을 할 경우에 최대 5억 1천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며 그거를 위한 대안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장자산을 끝까지 가져가는 A 플랜, 그 다음에 10년째부터 20%씩 증액이 되는 B 플랜, 나머지 부분들은 주당가치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업 가치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업을 M&A 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시뮬레이션, 청산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조정 전 시뮬레이션, 조정 후 시뮬레이션까지 총 보고서가 출력이 됩니다.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백업분 저장하게 되면 현재의 이지밸류에 백업본이 생성이 되고 이 부분도 해당 폴더를 여시겠습니까? 예 하면 해당 폴더에 그거에 대한 백업본이 오늘 날짜로 들어간 부분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아까 페이지가 잘못 출력된 부분, 됐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치평가 부분을 눌러보면 가치평가에서 아까 비상장 주식의 평가조서 부분이 잘못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페이지 나누어 보기 눌러보면 해당 부분이 엑셀 시트에서 보던 것처럼 이렇게 벗어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것 부분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옆으로 밀어버리면 페이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퇴직금 쪽도 아마 틀려졌던 것 같은데요. 퇴직금 시트도 한번 볼까요? 얘도 한번 페이지 나누어 보기, 얘도 이만큼이 벗어나 있네요. 얘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페이지를 조정해주고 출력을 다시 하시게 되면 그 부분들이 수정이 돼서 나오게 돼 있고요. 여기서 화면 기본 보기 눌러보면 일반 보는 화면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확대 축소 버튼은 여기에서 전체적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85%, 기본 100%, 115, 그 다음에 일씩 조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85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표지 선택 부분을 보면 표지 선택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랜선 플랜에 대한 부분을 색깔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파란색을 체크하고 색상 선택 후 누르세요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변동이 되고 또 한번 볼까요? 가치평가의 표지 부분이 지금 파란색으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워터마크 O 눌러보면 대외비, 그 다음에 있는 시트들 같은 경우에는 대외비가 아닌 본인의 이름이 팔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어떤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워터마크를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치평가 탭을 누르면 가치평가에 관련된 탭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분 리스크. 그러면 각각의 지분, 주주 3분, 지금은 3분이겠죠? 총 7분까지. 이렇게 그 점선이 나올 때는 화면 기본 보기 하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식 가치, 얘는 현재 주식 가치, 10년 뒤에 주식 가치 배당 안 했을 때, 또한 조정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고, 퇴직금 부분은 현재 들어져 있는 입력이 되어 있는 임원들의 퇴직금에 대한 계산 시트. 플랜 부분은 제일 마지막 보고서에서 기업의 흥망성쇠 부분과 그 다음에 텍스 다운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동 메뉴 있죠. 이동 메뉴 눌러보시면 각각의 탭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씩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은 본인이 활용을 하면서 하나씩 눌러보면 금방 적응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컨트롤 부분을 눌러보시면 수기 입력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수기 입력에서 수정 부분을 눌러보시면 조금 전에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 입력한 값을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아까 들어간 값들을 다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 눌렀겠다면 얘를 20%, 30%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다음 완료 동일하게 누르시고 퇴직금을 계산하셔서 아까처럼 동일한 프로세스를 진행을 아마 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이직 버전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관련된 기업들을 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류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은 여기서 표시가 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화면에 가서 이지밸류 종료 부분까지 가게 되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설명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